프라이버시까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가 허락한 데이터를 누군가 활용을 해서 나한테 광고 콘텐츠 또는 편적 행위를 하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캐리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약간 서비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소비자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요. 오프라인 시장을 한번 해결하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매장에서 제가 뭘 먹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결제를 하는 동안 결제를 하는데 그 데이터를 제가 선택적으로 이 정도는 내가 공유할 수 있겠구나, 익명화해서 공유할 수 있겠구나 생각한다 그러면 캐리 앱을 통해서 되게 쉽게 익명화 공유를 할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한 대가로 캐리가 소량의 보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비자는 선택적으로 내가 공유하는 것을 대한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오프라인에서 돈을 제일 많이 쓰는 오프라인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광고주들입니다. 지난달 강남구에서 맥주를 마시는데 5만원 이상 쓴 사람 아니면 펫 가게에 가가지고 사료를 산 사람 이런 데이터가 캐리를 통해서 선택적으로 유저의 허락을 받아서 공유가 되기 때문에 광고주들은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타겟된 광고를 소비자한테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광고주는 캐리 토큰을 사서 그걸 광고를 해주게 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보상의 의미로 소비자한테 다시 캐리 토큰을 주는 형태이고요. 광고주가 직접 소비자한테 토큰으로 약간 광고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앙에서 수수료라든지 매출이라는 부분이 없어지고 온전히 그 비용이 소비자한테 돌아갈 수 있는 선택입니다. 간단한 앱에서 물어보는 수준의 간단한 정보를 저희가 입력을 하라고 하고요. 이랬을 때 선택적으로 나는 내가 무슨 데이터를 올릴지 안 올릴지 동의를 하겠다라고 공유하고 한번 패스워드를 한번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제 가입이 된 거고요. 이랬을 때 제가 주변 매장이 저한테 보내는 광고 판촉물이라든지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제휴 매장들은 저한테 저 타겟팅해서 제가 주변에 커피를 많이 먹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커피 쿠폰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쿠폰을 활용을 해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기존 결제하시는 방식대로 그냥 결제를 하시게 되면요. 나중에는 구매가 이루어지는 거고 구매가 이루어진 다음에 또 나 여기도 자주 오니까 적립을 해야지 한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도도 포인트와 연동이 되어 있어서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든지 아니면 나중에는 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적립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간단하게 선택적으로 이런 정보를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 도도 포인트 또는 다른 적립 서비스를 적립을 함으로써 앱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몇 포인트가 적립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저희 블록체인 위에 구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얼마큼 300원 정도 적립이 되었다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제가 무슨 커피를 먹었다는 것을 공유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데이터의 질에 따라서 캐리가 판단해서 수량의 토큰을 에어드랍을 하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민감하지 않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캐리를 소소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브랜드가 제일 많고 아마 여기 오시는 길에 브랜드 한 3개, 4개 정도를 접해보셨을 듯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커피, 빵, 도넛, 아이스크림부터 다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저희는 SPC를 저희 ECA, 저희 캐리 프로토콜 얼라이언스로 합류할 수 있게 해서 영광입니다. SPC는 말씀드렸던 것 같이 매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고 그리고 해피포인트가 적립되면서 SPC가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브랜드가 있는데요. 다 아실 겁니다. 해외에서도 또 브랜드가 많이 있습니다. 파리바게트, 던킨도넛, 베스킨러빈스는 물론 최근에 또 되게 잘하고 있는 쉐이크shack 이런 브랜드들이 저희 이제 합류를 하게 되었고 해피포인트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제휴 방안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하면 유저를 끌어오겠다. 이미 검증되고 사람들이 맨날 가는 곳에서 유저를 끌어오겠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SPC와 해피포인트와 같이 하게 되면서 해피포인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성화된 멤버십 포인트 중에 하나이고요.
유저가 2천만 명에 매장이 6,000개, 여기는 10운영만 6,000개입니다. 엄청나게 의미 있는 파트너가 저희를 합류하게 돼서 저는 영광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도도포인트도 매장 10,000개의 유저가 2천만 명이 있습니다. 중복을 포함해서 2천만 더하기 2천만에서 저희가 4천만 정도 있는 부분이고, 웬만한 경제 활동을 하는, 소비를 하는 사람들의 저희가 저희 캐리를 알릴 수 있는 구도로 되었다라는 의미 있는 뉴스를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저희가 여기서 그냥 파트너만 저희가 그냥 공개를 하고 앞으로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다는 의미 없는 발표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 SBC가 저희 그 EC에 합류하는 데는 시간이 좀 됐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무엇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그 심도 높은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부터 당장 해피포인트 공동 마케팅 이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해피포인트를 쓰시는 전 고객, 매장, 그 SBC 전 고객들은 해피포인트를 적립을 하시게 되면요, 2배로 해피포인트가 적립이 되고, 그리고 적립 받으신 만큼 또 캐리 프로토콜 토큰을 저희가 에어드랍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해피포인트 적립률이 5%인데요. 약 4배 정도 적립이 되기 때문에 구매 금액의 20% 정도가 다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좀 파격적인 이벤트를 저희가 2주 동안 내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 공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발표드린 부분은 단순한 그냥 파트너십과 이벤트가 아닌 앞으로 여러 가지 로드맵과 말씀 같이 공동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SBC가 ECA에 합류하겠다라는 MOU를 체결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저희가 신부단국과 리버톡에서 만나왔고, 해피포인트 협업을 회의를 하면서 결국에는 내일부터 진행할 공동 많은 파트너사가 좀 공개되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새로운 거는 좀 없어서 아쉽습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캐리하고 이제 도도포인트 뭐 그런 것들 활용도, SBC 활용도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미 도도포인트 그 스포카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새롭다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SBC도 활용도 면에서는 더 확장될 좀 더 많은 파트너사가 나오지 않아서 되게 아쉬운데, 지금 말씀은 못하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그런 좀 작은 데가 아니라 좀 대형 프랜차이즈에 대한 약간의 팁을 좀 부탁드리고요. 거꾸로 캐리 포인트를 얻은 사람은 그거를 도도 포인트로 환전을 해서 그 샵에서 쓰거나 아니면 해피 포인트를 거꾸로 환전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세 가지 얘기해 주셨고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오후에 기사가 하나 나갔는데요. 일단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는 감사한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SBC 저희 어떻게 보면 화려한 파트너십과 이제 많은 매장에 접근성을 올려주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하나하나 프로젝트를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제가 도도포인트 스포카도 창업을 했지만 그걸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희는 8년간 적립 하나를 계속 팠습니다. 여러 투자자분들도 저희한테 얘기해 줬을 때 그 태블릿 설치해서 오프라인 뚫으라는 건 되게 힘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지만, 궁극적으로 저희는 오프라인을 계속 태클링 해왔고 누구보다 오프라인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고 약속드린 게 아니고 저희는 검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두 번째 이제 말씀하신 것에 넘어가는데요. 다른 파트너들도 많이 있냐? 지금 많이 구체적으로 협의되고 있는 단계까지는 와 있습니다. 실무자들 떠나서 지금 여러 가지 보고 단계까지 올라가고 있는 단계이고요. 하지만 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특정 브랜드를 얘기했다가는 오히려 저희 장기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이 되고 제가 발표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아마 발표를 보셔서 알겠지만 캐리라는 게 깊게 보면 되게 복잡한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도 포인트랑 캐리랑 이게 막 전환이 되는 거야, 매장에 사용되는 브랜드, 오늘 말씀 안 드린 브랜드 토큰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되는 것은 최대한 오늘 간단하게 심플파이해서 말씀드리자는 부분인데요. 답변 드리자면 캐리랑 그 외에 적립 포인트랑은 당장은 캐리 프로토콜 상에서 막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 구조입니다. 될 수도 있겠지만 도도 포인트를 막 캐리로 전환을 하고 캐리가 도도 포인트로 전환이 되는 구조는 아니고요.
도도 포인트는 캐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 토큰상의 한 토큰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소비자와 매장 점주들과 그냥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점주들과 소비자는 브랜드 토큰이 뭔지 캐리가 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을 최대한 숨겨서 소비자들이 버튼 누르면 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소비자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는 간단하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캐리 토큰을 어디다 써야 될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공유를 했었을 때요,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토큰을 그냥 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에는 저희가 이거를 결제를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서 내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내가 번 돈을 가지고 캐리를 가지고 매장에서 뭐 우동을 사 먹는다라든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로 교환을 한다라든지 결제 모듈까지 마지막으로 탑재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기자입니다. 아무래도 그 K 프로토콜 자체가 소비자한테 다가간다는 점에서 봤을 때 소비자들이 좀 그 K 프로토콜을 잘 알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해주신 그 앱이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개발 현황과 언제쯤 그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계획인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로드맵을 말씀드리자면요, 그 개발만 된다고 해서 저희 서비스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닭이냐 달걀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앱 만드는 건 만드는데 이게 쓸 데가 있는 곳이냐, 쓸 때도 매장도 이제 확보가 돼야 되고, 매장을 확보한 데 있어서 쓰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건 동시다발적으로 저희가 깨뜨려야 되는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매장 쪽에는 항상 그 소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비자들을 우리 유저를 끌어당기는 게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드맵 같은 경우는 매장과 앱을 다 배포를 해서 올해 말까지는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DX 하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카카오와의 사업질 내용을 좀 듣고 싶거든요. 가능한 고민에 지금 현재 카카오 그 그라운드 앱스 쪽에서 개발하고 있는 클레이튼 쪽과 저희가 해변이 된 상태이고요. 클레이튼은 지금 저희가 테스트 버전은 이더리움 위에다가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이더리움에서 사실상 저희가 매장이 만개다 보니까 하루에 적립 건수, 다시 얘기해서 트랜잭션이 12만 건, 15만 건이라고 점심때는 1초에 몇 건씩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이더리움 상에서 가스비 문제와 그다음에 속도 처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현실적으로 서비스를 스케일링하기는 힘든 구조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베이스 프로토콜을 저희가 되게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굉장히 유력한 곳이 클레이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는 분들 얼굴이 많은데 저는 소소라고 하고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고, 오늘 사실 뭐 스코키님도 오셨고 신부님도 오셨는데 미리 얘기하셨으면 다 불렀을 텐데 갑자기 말 안 하고 오셔가지고 여기 좀 약간 쑥스럽네요. 다른 더 유명한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저는 제가 여기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체인파트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고, 예전에 플라웨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던 이재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디스트리트 끼고 해서 이제 미덕 전문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매일매일 참여는 아니고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들을 좀 이따가 잘 금 같은 데이터고, 거기에 가장 핫한 데이터인데, 소위 말해서 카카오나 쿠팡이나 네이버 이런 것들이 다 페이먼트 쪽으로 들어오는 이유도 그 소비자들이 어떻게 소비를 하고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데이터여서 그쪽으로 지금 다 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앱 같은 앱을 보게 되면 이제 슈퍼앱들이 나오실 텐데, 슈퍼앱이라는 거는 위챗이나 뭐 라인이나 카카오처럼 한 번에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제 앱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포인트나 뭐 결제 이런 것들이 다 슈퍼앱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과연 캐리 프로토콜이 거기에서 어떤 강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유저수와 압도적인 유저수와 이런 자본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에 비해서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리하신 질문인데요. 가장 큰 차별점이 하나 있습니다. 큰 기업들이 여러 가지 모바일 페이먼트 서비스를 되게 활성화 많이 시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결국에 그 기업들이 저희 데이터를 통제를 하고 수익화합니다. 제가 큰 기업한테 전화해서 당신들이 내 데이터를 어떻게 수익화하고 있고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버는 돈 저한테도 주세요 했을 때 그거는 현재 구조에서는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캐리는 애초부터 소비자가 데이터를 통제를 하고 수익화할지 말게 하고 결정하게 하고 수익화가 됐을 때 소비자가 받지 그 중간에 끼는 기업이 없는 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저희가 추구하는 약간 지향하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쟁일 수도 있겠지만 좀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에 소비자가 어떤 서비스를 썼을 때는 내 데이터에 대한 선택권이 있고 어떤 것은 그냥 다 갖다 바쳐야 된다고 하다 그랬을 때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느냐 이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도 조금